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엔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투자 시장에 관한 분위기, 또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다소 크기도 했고요. 여전히 국채금리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가는 수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소폭의 조정세를 겪어주면서 4.9%로 내려앉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06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989달러 선, 2000달러 선 육박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다시 한 번 더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보실까요? 네, 비트코인 현재는 29,900달러 선인데요. 3만 달러 선은 살짝 내려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3만 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오보 뉴스가 시장의 유동성에 불을 지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관한 잠재력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 시세도 보실 텐데요. 이더리움은 1,600달러 선으로 알트코인 흐름들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1%가량의 조정세를 겪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0.52달러,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었던 솔라나 코인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8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살짝의 조정세 겪고 있긴 하지만 30달러 선 다시 한 번 더 육박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0.26달러에서 그리고 그 뒤를 도지코인이 뒤쫓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큰 급등세는 현재 포착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들 계속 유지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거래량과 지배력이 최고치를 달했다라는 더블록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관한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자체에 관한 지배력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 더블록은 또 다른 지표를 하나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지표는 이 현물 거래량 역시도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기존의 시장이 약세장이었을 때는 이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이 다소 점유율이 높았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현물 시장에 관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약세,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체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지지 의원이 미국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서 암호화폐 지지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원에 관한 선출을 하는 그런 의원 중에 암호화폐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원이 바로 톰 에머 의원인데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출마 선언문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톰 에머는 현재 공화당 내에 있는 서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상 실제로 의장직에 선출이 될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바람들 역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은 앞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보수적인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지지자가 선출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디지털 자산법에 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미국 내 의견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선출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출이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용기에 또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모습들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돌연 입장을 다시 한번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한 급격한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반 비트코인인 중국이죠.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 세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홍콩 거래소가 다시 한번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커뮤니티 의견이 있었지만 이러한 여론들을 의식한 것인지 중국의 인민은행 통제는 명확하게 못을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집중적인 단속을 또 한 번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같은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우회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그리고 채굴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채굴로 이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 관한 어느 정도의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판공성이라는 인물, 이 인민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부총재 시절이던 2017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지켜봐라, 비트코인 시체가 떠오를 것이다. 비트코인 시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중국 내에서 또 이러한 여론들 계속해서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내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이 우리 시장에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